서양에서도 지금 거의 이제 이 명상이나 이런 게 거의 생활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구글 같은 데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고 하는, 작년에 아마 다녀가셔서 그 차드 멍탄이라고, 지금은 한 8년 전에 그분이 퇴사하셨대요, 구글에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만든 그 교육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너의 내면을 검색. 그분이 본래 엔지니어 화교 출신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였는데 그 미국의 명상이 이제 좋다고 하니까 구글에서 그 엔지니어 그분이 우리 같으면 행정을 한 거죠. 명상 유명한 사람들 모셔와서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하는데 뭐 어렌지도 하고 뭐 이런 분이 이거 너무 좋은 거야 해서 자기가 명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 책도 쓰고, 그래서 구글에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구글이 불교를 뭐 이렇게 포기하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구글은 왜 그러면 명상을 가르칠 거예요? 회사에 도움되니까 가르치지 않을까요? 뭐 자선 사업으로 뭐 단순히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만 복지도 뭐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가르쳤겠냐? 창의성 때문에 가르쳐요. 명상을 하면 자아 개념이 좀 말랑말랑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까 제가 물을 이렇게 잔디밭에서 잔디가 깎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 흙이 드러난 상태, 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비가 오면 계속 흐르는 대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뇌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상당히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처음에 탈 때는 어색하고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마다 처음 탈 때처럼 모든 걸 생각 안 하잖아요. 신발 신을 때, 어릴 때 처음에 할 때는 막 신는 것도 신경 써서 신었겠지만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신발을 신잖아요. 이건 다 자동화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적게서 내 생명이랑 별 관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 자동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화를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던 대로 한다는 건 효율적으로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서 경쟁해서 내가 떠오르는 게 의식이잖아요. 이게 경쟁에서 이긴 놈이 내한테 떠오르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생각 당하는 건지도 몰라요.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구글에서는 명상을 하면 자아감이 말랑말랑해지고 안 쓰던 단어끼리 고정관념에서 많이 해체되니까 조합하고, 이러다 보면은 쓰던 단어끼리,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나는 사람 만나고 보던 책 보고, 그런 것보다 안 보던 책 보고 안 만나는 사람 만나고, 이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명상을 통해서 창의력을 뭐 발견한다고 할까요? 때문에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명상을 하면은 또 뭐가 좋아질 수 있느냐?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생각을, 기억을 그냥 막 이렇게 글 읽으면 기억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거를 단기 기억 상태에서 밤에 자면서 장기 기억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소 옛날에 보면 막 풀 뜯어먹고,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어릴 때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와보면 소가 뭐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공부한 거랑 한 것도 단기 기억 상태로 뒀다가 우리가 자고 수면 상태에서 그걸 잘 분류해서 장기 기억 상태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꼭 11시에서 새벽 6시, 7시까지 꼭 재워야 되는, 그래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지만 공부했던 거를 뒤죽박죽으로 단기 기억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장기 기억으로 잘 보내놔야 필요할 때 잘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이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 이유 말고도 우리가 명상을 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눌러 쓰는 듯한 느낌.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잉크처럼 돼 있어서 쓰면은 3시간 후에 날아가 버리고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데 그 쓸 때 좀 뾰족한 걸로 잉크는 날아가더라도 꼭 눌러 쓰면 어떻게 돼요? 뒤에까지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뭐 다른 분도 그런 얘기도 하시고, 명상은 한 번 더 눌러 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지고 또 눌러 쓰는 효과처럼 있으니까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화를 신은 뇌라든지 그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는 막 이렇게 좀 그 지역에 따라서 중고등학교도 막 학력 편차가 아주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도 다 이렇게 모셔오고, 그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봉 계약해서 모셔오고 이러니까 재원이 많고 한 그런 학교일수록 좋은 선생을 모셔오게 되고, 좋은 선생이 많을수록 또 학생들이 또 학습할 기회도 더 생기고 이런 편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를 비교적 못하는 쪽은 또 범죄율도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게 그런 학교에다가 명상을 도입한 거예요. 물론 명상만 도입한 건 아니에요. 운동하고 명상을 동시에 도입하는 거예요. 운동은 어떤 운동을 도입하냐면 0교시에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의 조건이, 만약 30분을 운동한다면 마지막 2분이나 3분은 호흡이 헐떡헐떡 할 정도로 이 마지막 스피드를 달리기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산소를 확 한번 전하는 게, 우리가 요가 해보신 분들 풀무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풀무질 할 때 확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호흡이 풀무호흡이거든요. 그거 해보시면은 산소가 급격하게 이렇게 없어졌다가, 우리가 호수 같은 게 짧았다가 물 호수를 밟았다 탁 놓으면 물이 확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산소를 급격하게 뇌 쪽에 희석 없게 만들었다가 탁 놓으면 확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학교에다가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애들을 0교시에 이제 그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게 하고, 수학 거기 과목을 1교시에 배치도 해보고 6교시에 배치도 해보고, 어떤 그룹은 아예 운동을 안 시켜, 운동을 한 그룹은 1교시에도 배치시켜보고 6교시에도 배치시켜보고 수학을, 또 어떤 그룹은 아예 운동을 안 시켜 그룹, 이 세 그룹을 했을 때 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고 1교시에 배치했던 그룹이 성적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명상까지 더했더니 그 범죄율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 애들 중에 상당 부분이 장학생으로 바뀌고 한 게 한국의 운동화를 신은 뇌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명상이라, 특히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교의 어떤 사마티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 그러니까 그 명상을 가져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증거 기반 명상, 과학 기반 명상으로 이렇게 현대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거의 종교랑 관계없이 누구나 하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뭐 지금 하고 계시면 꾸준히 지금 하신 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하루에 1분 정도 그냥 호흡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호흡. 그렇지 않으면 양치하실 때 양치를 내일부터라도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매일 아침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집 밖으로 턱 나왔을 때 첫 번째 느끼는 요 바람을 느껴보는 거예요. 뺨에 이렇게 스쳐가는 바람. 그리고 그 운전을 하기 전에 한 3초 정도 자기 핸들을 이렇게 잡고 알아차리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쌓여도 훨씬 자기가 알게 모르게 알아차림이 확대됐다라는 걸 나중에 느끼게 돼요. 그냥 그것 가지고 부족하면은 나 정말 관심이 있는데 하면은 명상을 가르치는 단체에 정기적으로 가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하신다든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1년, 2년 명상을 했다. 그러면 꼭 권하고 싶은 게 완전한 무건. 그러니까 무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안 하는 게 무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과 단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우리 수련 가서 무건하라고 하면 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밖에 잠깐 같이 나갈래 이렇게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단절해서 소통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좀 단절함에 답답함에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를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뭐 3일 정도 좋았지만 일주일 정도를 진짜 마음 먹고 철저한 무건을 했을 때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이렇게 답답한 거구나, 상상도 못했던 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명상을 하면서 조금 내가 과연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사실 명상을 뭐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 거하고 명상해서 자기가 바뀌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사과를 먹어보는 경험하고 사과에 대해서 논문을 쓰거나 비디오를 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가 돼야지만 그 우리 불교도 나중에 제대로 알 수 있다. 불교는 결국은 이론은 100% 알 수도 없지만 100% 알아봤자 과락이에요. 50점밖에 안 돼요. 수행을 통해서 내 인식 체계나 그게 바뀌어야지만 불교 이론을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생활도 안 바뀌어요. 그럼 사실은 뭐 하려고 그거 하고 있어요? 딴 친구들하고 즐겁게 살거나 운동하는 게 낫지. 내가 뭐 머리로만 기쁘려고 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수박을 겉핥고 있는 건지, 그래도 뭐 하얀 거하고 빨간 거 사이는 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자기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나 좋은 도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건수행 같은 걸 해보면은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자기 상태도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상태는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사는 단계를 좀 벗어나면 자기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명상을 해보시고, 명상이 종교랑 관계없이 내가 운동하는 거야. 내가 매일 뭐 걷고 뭐 운동, 그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잘 키우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은 간단한 거 한두 개 받고 실습 해볼게요. 그 불교의 그 어떤 방정식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로 통하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사실은 불교 얘기를 어릴 때는 막 조금만 알면 막 하고 싶잖아요. 제가 옛날 군대 있을 때 군종장교를 했거든요. 군법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알리는 걸 기쁘게 느끼고 막 했는데, 사실은 조금씩 알수록 함부로 말하기는 좀
쉽지 않구나. 근데 결국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하고 무상한 거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데 이제 그걸 좀 알아야 현대인한테 나중에 좀 불교의 그 무상이나 무아나 또 인드라망이나 이거를 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명상을 나름대로 하면서 또 제 개인적 삶이 있잖아요. 살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는 뭐 부정했던 거, 야 무슨 뭐 부처님 생명이랑 내 생명이랑 똑같아, 뭐 그런 것들은 이 법당에서 기도하거나 이러면서 뭐 이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말하기는 체험하거나 또 제 삶이 이제 변했을 거 아닙니까? 좀 긍정적으로 자기가 했을 때 또 과거의 내 업에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은 해소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유식이나 열애장에서 그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데서 모든 게 현행한다 그래. 현행한다. 현행한다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제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충분하세요? 감사합니다.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제가 겸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굳이 저보다 훨씬 지금 멀리 앞에 바르게 가 계신 분 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마음챙김 명상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지관 쌍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마인드풀니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위파사나적인 기법을 많이 가져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마음챙김 명상에서 사마타적인 요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관 쌍수가 적용이 되는 건지. 예, 저는 뭐 감히 가나선이든 뭐 마인드풀니스든 지관을 어디에 더 이렇게 좀 그 시대 상황이나 또 그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중국에 어느 시대에 있을 수 있고 지금 미국에 있을 가장 그 눈 밝은 사람이 어디에다가 어떤 설명을 하는 게 더 잘 그 사람들한테 전달될 것인가 그런 게 있지. 저는 그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마인드풀니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집중하는 거, 사마타적인 것이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사람들이 구조를 이렇게 해놓은 건 아직 잘 못 봤어요. 마인드풀니스는 이런 구조예요 라고 하는 걸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뭐 저는 제 거는 없고 그냥 불교에서 서양에서 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뭐를 더 방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하는 게 단순히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마타적인 제가 아까 사마타는 아주 수련을 많이 해서 깊은 상태뿐만 아니라 잠시 멈춰가지고 집중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여기 지금 요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이제 혹시 우리 그 엔지니어들은 핀 조명이라고 있잖아요. 한 개를 쫙 쏘는 거. 그 은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조명이 어떤 그 사마티적인 거를 좀 한쪽을 집중해서 계속 쏘는 조명 같은 느낌. 요즘 관찰 카메라 보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쭉 따라가서 찍고 사람이 가만히 멈춰서 버리면은 뭐 이렇게 걷어들이고 하는 카메라 있거든요. 그런 카메라가 보고 놓고 하는 게 윗바사나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요 건포도 명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나눠드린 건포도 하나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올려놔 보시겠습니까? 건포도 하나를 손에. 이제 최대한 생각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온 신경을 건포도에 집중해서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이렇게 한번 관찰해 봅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건포도에 주의를 집중해 봅니다. 건포도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가장 반짝이는 부분과 빛을 반사하는 부분, 움푹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 접히고 주름진 부분 등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건포도의 질감을 이렇게 잡고 살펴봅니다. 최대한 집중하시면서 눈을 감고 건포도를 이렇게 질감을 탐색해 봅니다. 손가락으로 건포도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최대한 생생하게 질감을 느껴봅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탄력성이 있는지, 끈적끈적한지, 손에 닿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니다.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포도를 코 밑으로 가져갑니다. 숨을 들이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봅니다. 달콤한지, 톡 쏘는지, 어떤 냄새든지 온전히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건포도의 향기를 들어 마실 때 입속이나 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이제 조금은 엉뚱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건포도를 귀 가까이에 이렇게 대고 문지르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이제 건포도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면서
손과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혀가 건포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건포도를 입안에 살짝 넣은 뒤 씹지 마시고 혀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굴려봅니다. 혀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건포도의 느낌에 온 신경을 집중해 봅니다. 아직은 쉽지 않은 상태로 건포도가 입안에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건포도를 한 번 또는 두 번 깨물어 봅니다. 그리고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느껴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간순간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세세히 관찰해 봅니다. 이때 입안에 어떤 느낌이 퍼지는지 살펴봅니다. 건포도가 내는 어떤 맛이라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빨로 건포도를 씹을 때의 질감을 느껴봅니다. 아직은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여러 차례 건포도를 본인의 속도대로 씹어봅니다. 삼키고 싶은 그 충동을 온전히 알아차림으로 경험해봅니다. 건포도를 삼키기 위해서 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봅니다. 이제 건포도를 삼키면서 느껴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다 삼킨 후에는 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찰해 봅니다. 가능하시다면 삼킨 건포도가 위장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감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포도를 다 먹은 다음에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혹시 건포도 이렇게 드시면서 경험했던 거를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한번 짧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 겉모습 관찰할 때도 제가 아까 관찰한 그 건포도에서는 불상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또 지켜보니까. 그리고 그냥 무작정 먹을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입안에 들어가서 입에 머금고 있을 때랑 또 그걸 또 씹을 때 그냥 무작정 그냥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그런 감촉 같은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먹고 나서도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뭐 따뜻함이라든가 뭐 포근함이라든가 뭐 그런 많은 감정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생각 없이 먹는 것도 먹다 보니까 너무 놓치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이제 건포도 명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걸 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우리는 실제 불교적으로는 실상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실제에 살지 잘 못해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거나 아니면 내가 왜곡한 아까 우리가 그 호수에 비칠 때 본래 모습은 안 그랬는데 일렁일렁한 상태가 실전처럼 살거나 이렇게 사는데 아니면 우리는 다 개념화되거나 그런 데 살지 실제에 잘 못 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우리의 실제의 삶과 우리가 편집하거나 개념화해서 하는 삶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그 불교에는 이런 개념화되거나 한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그 이론이 있거든요. 많은 연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는 말이 있든 애플이라고 하든 또 아직까지 제목이 없는 과일이든 사과를 먹었을 때 내가 경험한 거하고 사과를 이렇게 먹었을 때 뭔가 내 몸 컨디션 더 시게 느껴질 수도 있고 과즙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거고 사과라는 개념을 지금 떠올려거나 사과라는 비디오를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사과를 직접 먹는 삶을 안 살아요. 대부분 사과의 개념의 삶을 사과의 비디오 보는 듯한 느낌을 사는데 우리는 실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스락거린다든지 촉촉함이 없다든지 하고 그 실제에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촉촉해진다, 힘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방정식하고는 좀 관계인데 나중에 반야신경에서 부증불감이고 불생불멸이고 하는 거랑도 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그 실제의 관점이랄까요. 실제의 이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는데 파도는 조건이 되면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파도가 생겼다. 사람 같으면 태어났다라든지 파도가 사라지면 사람은 죽었다.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난 거와 또 사실은 불교를 너무 하면 그 본질적인 거 그것만 있느냐. 그게 불교 나중에 이제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생긴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가 조건이 사라지면 바람이 잔존하면 파도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바닷물하고 파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게 이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말해도 될 수는 있지만 현상이 일어난 거를 보면 또 다르다고 했더니 완전히 다른 거냐. 그럼 물이라는 입장에서 바닷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거고 태어난 입장에서는 있지만 바닷물 그 자체는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반야신경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불생불멸 불구부종 그다음 우리가 기도나 뭘 하면은 뭐가 다 연결된 것 같은 마르지 않는 또 우리가 한결 같았으면 한결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지금은 말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내가 체득이 되고 그게 내가 작동이 되어 그게 이제 방정식 비슷한 거거든요. 그 작동이 되어지면은 내 삶이 이제 바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원 같은 거 그다음 대승불교 보살 사상, 보살 개념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